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이를 다 밟아내고 오늘장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하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하루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랑은 배경이 좀 다르긴 한데 지난 이제 정확하게 작년 8월 5일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하루 만에 13%가 빠졌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은 또 제로 금리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땡겨와서 이제 투자했었던 미증시가 이제 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좀 시세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세게 터졌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금리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때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그렇고, 그때랑은 좀 배경이 다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좀 세게 갔다 보니까, 좀 우려감에, 아니면 지수가 이제 빠지는데, 하락하는 데에 대한 좀 명분으로, 좀 갖다 맞추기에는 그래도 하락에 대한 좀 구실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증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들에 비해서 오늘 증시는 뭐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도 쏠려주면서 우리나라 1등 반도체 종목들을 또 끌어주고 코스피 지수도 올려주고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무거웠지만 오후장에 다시 또 위쪽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증시 방향에 또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금요일은 코스닥 시장의 외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들은 외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좀 방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제 외인 수급들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그다음에 들어오는 시기에서는 반등의 상승률을 좀 높여주면서 무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반도체, 조선 혹은 뭐 기자재 쪽의 종목들도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장 막판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주에 또 수급이 쏠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장중 공개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로봇주의 강세장이 또 만들어졌었는데 반면에 오늘 제약주들이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죠. 어제 미증시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 공학 지수랑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보여졌었습니다. 다만 뭐 제약주가 그동안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 아니면은 이제 뭐 페트론이라던가 아니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업종 아니면 종목들 간의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에 좀 다소 약했었던 제약주들을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지수가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환율이 좀 잡혀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환율이 아직까지는 잘 잡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또 이슈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환율이 좀 떨어지는 계기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증시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우리 9월달, 10월달에 보여줬었던 그런 랠리 장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의 또 특징주랑 또 추천주 정리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 주들을 골라봐야 될 시간인데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네, 오늘은 현대차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좀 세게 터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과거에 이제 압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자동차는 잘 팔리고 수출도 잘 되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했었던 높은 관세가 매출액은 있지만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충분히 앞으로 내년에라든가 아니면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저는 뭐 현대차한테는 계속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 자동차 관세 지난번에 협상이 됐었던 부분들을 이제 또 인하하고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 그 SNS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됐다. 11월 1일부로 기재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현대차라던가 기아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약 섹터가 좀 약한 부분들에 다른 이제 업종들이 이제 수급들을 채워주고 상승하고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과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멘텀을 받고 튀어가는 그런 중소형주처럼 뭐 빠른 움직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현대차가 지금의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그 최근에 만들어 놨었던 그 수출액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최근에 해소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저는 현대차가 결국에는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게 가치가 좀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랑 현대차 혹은 자동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은 가지고 충분히 기다리고 있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스튜디오에 나가서 우리 특징주로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봤죠. 코리아 FT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 그 다음에 최근에 엑셀이라는 종목도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몇몇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그 수급 차트, 수급표를 보면은 짱끌이 매수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이끌고 가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FT라던가 SL 이런 종목들의 수급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들 기대해 보시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증시를 또 올리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는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조선주들, 그 다음에 원전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또 반응을 하기도 했었죠. 개장하기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한미 조선, 그 다음에 원전, 핵잠수함 이쪽에 대해서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라는 부분들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도 아침장에는 좀 반응을 했고요. 조선주들도 오전장에 좀 잘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는 삼형 엔텍이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17%가량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삼형 엔텍이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구조재 MB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선업이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면서 부각이 됐었고, 기자재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혹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선주를 좀 많이 노래를 부르고 조선주들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제 지금은 조선주가 과거의 흐름이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꾸준하게 가치 성장 이슈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들어 올려지고 대장주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묵직한 수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좀 미국과 특히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타면서 단발적인 움직임과 단발적인 반응이 좀 세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조선 기업들의 분위기가 나빠진 거는 아니라 주가는 뭐 상당히 좀 많은 폭의 오름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나올 때는 또 반짝했다가 그러지 못할 때는 다른 업종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좀 못 받는 경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그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같이 이제 뉴스가 나올 때는 뭐 삼형 엠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관련된 종목으로 오리엔탈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C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이제 기자재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또 같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슈 있고 대장 종목들이 이제 액션을 취할 때
이런 기자재 쪽의 종목들을 가지고 좀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이렇게 좀 순환매를 보시고 좀 단기 매매, 하루치기 매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더해서 오늘 삼형엔텍 특징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삼형 엠텍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AS 갈 종목도 또 많습니다. 달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 자, 이 종목은 어느새 32%의 수익이 돌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잘 가던데 지금 자리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달성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분할 매도는 충분히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물량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죠. 근데 이제 확실히 오늘 대형 제약사들이 좀 약한 반면에 요즘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그 제약사들 거기에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로사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제시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잘 올랐고 그다음에 목표가도 이미 좀 넘어서서 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로사이가 이 백혈병 치료제 쪽 안에서 AI 그 제약 섹터라고 했다면은 제가 어제는 우리 정보방 통해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죠. 제가 또 정보방 안에서는 13,000원 아래쪽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운이 좋게 기분 좋게 장 막판에 종가 관리가 좀 잘 나와가지고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지금 빨간불이 잘 붙어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좀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키워드가 좀 강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더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코크로스는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AI 신약 개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혈액 한 방울로 이제 또 다중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장에서 좀 뭔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만한 화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빠르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튀면은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 또 정보방에 많이 입장하셔서 제가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는 실시간으로 또 잡아드리고 리뷰와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 구간들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빨간불 잘 씌워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목표가 또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잘 가지고 있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기분 좋게 수익을 챙기는 구간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온코크로스 최근에 받았습니다. 정보방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볼까요? 다음 최근에 받았던 GC셀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 중이네요. 11%의 수익 가져가고 있던데 지금 자리는 역시나 홀딩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GC셀이 좀 더 많이 튈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호가창을 계속 좀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막판에 힘이 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뭐 이뮨 온시아의 뭐 재급등이라던가, 뭐 헬릭 스미스의 급등이라던가, 뭐 제약주 안에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혹은 항암 치료 안에서 면역 항암제 이슈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확실히 액션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C셀도 오늘 상승률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두 자리 10%대 수익률이 좀 근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정보방 안에서는 분할 매도는 셀프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높은 구간대까지 목표를 해도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GC셀이 28,000원 넘어가는 거 그림 기대하면서 한번 좀 잘 들고 있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GC셀 느낌이 좋습니다. 더 갈 수 있다고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SK바이오팜도 AS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은 좀 아쉬운 자리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주가가 조금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대형 제약주들이 힘을 조금 좀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어제 그제는 코스닥보다 이제 수월가 되면서 좀 대형 제약사들 코스피 상장사들이 힘을 조금 좀 못 썼는데 오늘은 외국인 들어왔던 수급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좀 더 쏠리면서 좀 아쉬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SK 바이오팜은 그동안 뭐 계속해서 좀 잘 오르고 있고 지금도 이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 구간들은 제가 충분히 잡아드렸고 우리는 정고점 돌파 목표로 하면서 더 높은 구간대까지 좀 멀리 보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들이 막 크게 이탈이 된 것도 없고요. 오늘 음봉에서 뭐 거래량이 더해져서 뭔가 좀 공방이 치열했는데 차익 매도가 좀 세게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딱히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 구간들이 있었을 때 뭐 계속해서 좀 세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묵직하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누르기도 했다가 정고점도 뚫었다가 또 한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저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목표를 두시고 한번 다음의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도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듯합니다. 추가적인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를 공개할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섹터인가요? 네, 요즘에 좀 화려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이슈를 타고 또 빠르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좀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11월 달에 좀 많이 내려왔었던 2차 전지 쪽 종목을 그래도 하나는 좀 편입을 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ESS,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업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가 지금 기술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11월 달에 시장이 꺾이기 전에 만들어 놨었던 전고점 언덕 요 매물대를 다시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에코프로가 방향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10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바람이 또 다시 한번 세게 불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은 뭐 더 큰 상승으로, 그다음에 무거운 종목들은 뭐 조금 덜 큰 상승률로 이제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림들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11월에 증시가 좀 내려갔었을 때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위치는 지금 바닥에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은 2차 전지가 매력적인 위치와 저평가 위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2030년도까지 2차 전지 글로벌 점유율을 많이 좀 높여놓고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뉴스도 같이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고요. 뭐 지금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AI 키워드가 아직까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투자 확대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강세, 거기에 따른 ESS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에 실적이 4,700% 이상 터지고 최근에 또 리튬 이슈를 같이 받고 있는 제가 오늘 고른 이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지금 뭐 재반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차 건들면은 급등이 또 가능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히든카드로 꺼내들었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명과 그다음에 가격,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가지고 부연 설명 더해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엔 아쉬웠으나 이제 남은 하반기 12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포트에 한 종목은 담아보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2차 전지 히든카드 종목 나갈 겁니다. 가격 전략까지 친절하게 안내되니까요. 이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와 우리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